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13차 실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1단원 공부 같이 했었는데 굉장히 좀 많은 양을 배웠죠. 이제부터 배우는 단원들은 1단원 같이 그렇게 많은 양은 없고 이제 간단한 내용이고 주로 이제 화학이나 생물이 이제 주가 되는 내용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좀 편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단원 자연의 구성물질 단원을 공부할 건데 이 단원을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위체라는 걸 좀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생명체 주요 구성물질에서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해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신소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 첫 시간은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 교과서, 거기 있는 생각열기를 좀 하도록 하겠게요.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 펴도록 합니다. 교과서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 펴니까 벌써 그림이 좀 너무 복잡한 게 나와 있죠. 이번 단원은 우리 이제 시험에 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시험에 내거나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좀 공부를 하면은 좀 다른 단원 공부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좀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그냥 쭉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56쪽 그림 보면은 여기까지 그림이죠. 자, 여기까지 그림 보면은 우리 56쪽 그림 보면은 여기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 잠깐 나왔고 그 다음에 57쪽 그림에는 지구의 형성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각각의 작은 글씨로 좀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 그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는 과정에서 태양과 행성이 형성되었고 지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했다 간단히 설명해 놨는데 과정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해하면 되니까 너무 내용이 어렵더라도 그냥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요거를 볼 텐데, 태양계 형성이 되려면은 일단 성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별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성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하자면 약 45억 년에서 55억 년 전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던 우리 은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생기로 생겼는데 우리 은하에 이렇게 생겼는데 나선 팔이에요. 여기가 나선 모양인데 팔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나선 팔에 있던 거대한 성운이 초신성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에 수축되면서 태양인 성운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운이 쭉 있었는데 성운 주위에서 지금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초신성 폭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그렇죠. 성운이 이렇게 쭉 흩어져 있던 성운이 일부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성운은 우리가 뭐라 그런다? 태양계 성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운이 일부가 이제 모이면서 이쪽이 가운데가 좀 이제 그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쭉 흩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성운이 이제 충격파에 힘을 받아서 한 군데로 모이게 되니까 이놈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성운의 그 충격파에 의해서 회전을 하면서 가운데 중심으로 그렇죠.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계 성운은 수축하면서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수축은 중심부를 향해서 중력 수축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별이 생성될 때 그냥 성운만 있다고 형성되는 건 아니고 성운의 밀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보통 뭐가 많이 필요하다? 예, 초신성 폭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에 이해하기 쉽게 우리 태양계 한 50억 년 전쯤에 50억 년 전쯤에 우리 태양계 성운 근처에서 뭐가 있었다? 초신성 폭발이 있었고 그 초신성 폭발의 여파로 태양계를 만들 수 있는 성운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운이 지금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가운데 부분은 점점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아까는 이렇게 성운이 막 이렇게 두껍게 있었는데 이제 점점 원반 모양이 돼가고 있죠. 그 내용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태양계 성운은 빠르게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해서 가운데 부분 이 부분 중력 수축하고 있죠. 주변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던 놈들이 점점 회전하면서 이제 한쪽에 원반 모형으로 납작해지면서 한 줄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부는 회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납작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모양이 된다? 원반 모양이 되는 건데, 이거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다른 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제 원시 태양이 이제 형성이 되고, 원시 태양 주위로 이제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원반 모양으로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이해됐나요? 상상 잘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계속 되다 보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점 상승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스스로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력 추측이 일어나면은 핵융합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심부는 온도가 상승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형성되고, 중심부에는요. 자, 주변부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부는 아까 성운이 여러 개가 이제 원반 모양으로 납작해졌는데 점점 이제 뚜렷한 원인처럼 보이는 이 그 납작한 모양 중에서 이제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뚜렷한 선 모양으로, 원 모양으로 이제 그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뭘 형성한다? 여러 겹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중심부에는 태양이 형성되고, 주변부에서는, 이 중심부 주변부에서는 그 이제 성원들이 뭉쳐져 있던 성원들, 납작해진 성원들이 이제 점 서서히 이제 고리 모양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때 고리 모양이 9개냐? 그건 아니에요. 이때 고리 모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고리 모양끼리도 서로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겁니다. 충돌로 인해서. 자, 그래서 여러 겹의 고리를 형성하고 물질이 충돌하고 뭉쳐져서 수많은 미행상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리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런데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고리가 있었어요. 여러 개의 고리가. 아까 원반 모양에 납작해진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고리들이 생겨났고, 그 고리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이제 성원들이 합쳐져 갖고 이제 암석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합쳐지면서 서서히 이제 미행성이라는 얘기가 모르는 행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작은 행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작은 여러 개의 행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요?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불특정 모양의 태양계 성운이 있었는데 얘가 초신성 폭발에 의한 충격으로 한 곳에 모이면서 회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 회전하면서 중심부는 점점 중력 수축해서 이제 별 모양을 갖춰가고 있고, 주변부는 처음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성운이 이제 원반 모양으로 이제 납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원반 모양에서 이제 무슨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고리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런 고리는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리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면서 큰 놈이 작은 놈을 집어삼켜요. 그러면서 뭘 만들고 있냐면은 여러 개의 미행성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미행성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고 뭉쳐지면서 드디어 이제 처음에 여러 개 고리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고리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8개 고리가 살아남은 거죠. 그 8개 고리에서 만들어진 행성들이 살아나면서 지금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구가 생성될 때는 지구도 이쪽 고리, 지구 근처에 있던 고리들에 있는 모든 그 성운이나 아니면 물질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미행성들이 충돌을 해서 결국 지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만들어질 때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요즘 태양에서는 지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태양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자들이 배출이 되니까 이 태양에서 나오는 강한 열 때문에 기체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태양의 멀리 쪽으로 다 비껴가고 태양에 가까운 쪽은 비교적 암석질의 행성이 생깁니다.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무거운 물질은 암석질의 행성이 생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태양에서 먼 곳에서는 기체 중심의 가벼운 물질이 생겨서 행성이 생성되는데 이런 행성을 뭐라고 부른다?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잠깐 정리하면 태양계에 이제 성운이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이제 성운이 있었는데 그 성운이 그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힘을 받아서 뭉치기 시작해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회전하면서 중심부에서 뭐가 생겼다? 별인 태양이 생겼고 주변부에서는 그 많은 성운 입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초신성 폭발로 나온 것들 입자들이 서로 이제 그 회전하면서 서로 이제 미행성들이 이제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9개만 남아서 이제 뭘 이뤘다? 원시 태양계를 이제 형성을 했다 이런 얘기고. 그 내용이 이제 교과서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가까운 쪽에서는 지구형 행성, 지구의 먼 쪽은 목성형 행성이 생겼다. 이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냥 과정만 조금 이해하세요. 자, 다음은 57쪽에 있는 우리, 그러면 지구는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지구가 되려고 하면 아까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 개의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해서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원반 모양에 있던 성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초신성 폭발로 이제 날아왔던 입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회전하면서 그 어느 큰 놈을 중심으로 미행성체들끼리 이제 서로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에 합쳐져서 이제 뭐가 형성됐습니까? 원시지구가 형성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좀 전에 이제 봤던 그림이고요. 그러면 이때 원시지구가 처음 형성됐을 때도 아직까지 모든 미행성체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행성체들이랑 계속해서 뭐는 일어나고 있다? 충돌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충돌이 계속되니까 지구하고 또 다른 미행성체하고 충돌하니까 지구는 엄청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구는 크기하고 질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 여러 이제 행성들끼리 이제 합쳐지면서 미행성체들이 합쳐져서 이제 원시지구가 형성됐고 원시지구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원시지구가 탄생한 거고. 이제 원시지구가 어떻게 진화를 하냐? 교과서 57페이지에 이제 그 그림 나와 있죠. 원시지구의 초창기에는 뭐밖에 없었다? 지구 표면에 마그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멘틀과 핵이 분리됐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미행성체의 충돌이 안 일어나면서 드디어 이제 원시지각을 형성을 해서 원시지각이 형성되고 이제 지구가 서서히 식기 시작하면서 원시대기에 있던 수증기가 비로 내리면서 원시대기하고 바다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좀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원시지구가 형성됐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추정할 때 원시지구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현재 지구 크기의 반지름이 한 0.6 정도 됩니다. 이때 처음 이제 지구 이제가 그 행성체로서 지구 형성됐더라도 계속해서 뭐는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작은 행성, 미행성체라는 게 작은 행성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행성체는 계속 어떻게 해요?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은 예, 무지막지한 열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충돌해서 여기 이제 그림 그릴 땐 여기 불꽃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로 지구의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구에 대기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있었죠. 지구 대기가 있었는데 이때 대기는 주로 뭐였냐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미행성체랑 계속 충돌하니까 어때요? 지금 뜨거워서 마그마 상태로 있죠. 지금 지구가 지금 무슨 상태에 있어요? 마그마 상태로 있는 겁니다. 마그마 상태로 있으니까 용암 상태로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예, 지구의 표면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물이 다 어떻게 돼요? 증발해서 이제 대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표가 모두 녹아서 뭐가 이루어졌다?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 상황인데 이때가 언제냐? 지구 반지름이 현재 반지름이 한 0.6배 될 때입니다. 0.6배 정도 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계속해서 뭐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충돌은 줄어들고 있겠죠. 충돌이 좀 줄어들고 어쨌든 이때도 지구 표면은 뭘로 돼 있어요? 예, 마그마가 이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무슨 상태예요? 마그마 바다 이뤘는데, 자 그럼 마그마 바다면 우리 물 위에다가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거는 물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러면 마그마 바다를 이루었을 때 지구 전체가 무슨 상태예요? 용융 상태라는 얘기는 지금 녹아있다는 상태예요. 녹아있는 상태니까 무거운 물질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지구 중심으로 가죠. 무거운 물질들이 지금 여기 지구 중심으로 가는 게 보이죠? 이때 철, 니켈 같이 밀도가 큰 무거운 물질들은 지구 중심에 어떻게 된다? 가라앉아서 뭘 만들어요? 이때 지구에 핵을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잠깐 우리 직권 구성 배웠죠? 직권 구성 어떻게 배웠나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때 핵은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지금 마그마의 바다가 이루어졌을 때 서서 이제 무거운 물질들이 가라앉으면서 지구 중심으로 모여서 지금 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지구 크기가 현재 크기의 0.8 정도 됐을 때입니다. 자, 규산염, 알루미늄, 산화물과 같이 밀도가 작은 물질. 규산염, 알루미늄, 산화물 같이 밀도가 작은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뭐 얘는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가라앉았으니까 그 위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 표면으로 떠올라서 멘트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초창기 지구는 미행성체랑 충돌을 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그 미행성체랑 계속 충돌을 하다 보니까 지구 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그마 상태로 이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마그마 바다라고 부르고 그 마그마 바다에서 그 무거운 물질들이 지구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 지구 중심으로 모인 무거운 물질들이 뭘 만든다? 핵을 만들고 그 위로 떠올라온 부분들이 멘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시지구가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 그림이 나왔네요. 고쳤는데 또 그러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미행성체랑 충돌이 이제 계속돼서 지구의 크기가 커져서 지구 크기가 이제 현재 크기가 됐을 때는 미행성체의 충돌이 계속돼서 지구 크기가 커져서 현재 크기가 됐을 때 이때는 더 이상 충돌이 안 일어나겠죠. 이제 미행성체랑 충돌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구 크기가 이제 현재 크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충돌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충돌 때문에 발생했던 열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발생하지 않죠. 그럼 지구 서서히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지구가 서서히 어떻게 돼요? 식기 시작합니다. 식기 시작해서 지구 껍데기가 이렇게 식었는데 그 식은 껍데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해되겠죠? 지구가 이제 서서히 미행성체랑 충돌해서 이제 크기가 작아져갖고 지구 크기가 현재 크기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지구가 이제 식기 시작하니까 겉에 있는 마그마가 다 어떻게 됐어요? 굳었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각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제 지각이 형성되면서 뭐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기체, 뭐 또 충돌로 인한 열로 해서 그 당시에 있던 대기는 대부분 뭐냐면 대부분 수증기, 뭐 메테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런 식의 대기가 이제 원시 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표가 이제 계속 냉각되니까 이제 지구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식겠죠. 그러면은 아까 미행성체 충돌과 화산활동으로 대기 중에 방출된 수증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냉각이 돼요. 냉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비로 다시 지구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뭘 만드는 거다? 원시 바다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표에서 드디어 이제 지구가 미행 성체랑 충돌이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서 지구가 서서히
원시 대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이제 식으면서 비가 내려서 지표의 낮은 부분에 이제 고여서 이제 뭘 만든다? 바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원시 대기는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기체가 원시 대기를 이룬다는데 여기서 화산 활동이라는 얘기는 뭐 지금 같은 화산 활동이 아니라 지하 밑에서부터 빵빵 올라오고 이런 화산의 활동이 아니라 충돌에 의한 열, 그 다음에 그 열에 의해서 밑에 있던 마그마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출하는 거예요. 그런 화산 활동으로 원시 대기를 이뤘고 그때는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많이 차지하는 게 뭐다?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럼 잘 보니까 여기 질소는 있는데 원시 대기에는 우리가 아는 산소가 없죠. 예,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다가 생기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좀 잘 녹습니다. 다른 기체에 비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매우 많은 양이 존재했으나 바다가 형성되면서 바다는 어떻게 형성됐어요? 그렇죠. 원시 대기를 이뤘던 수증기가 이제 다 비가 돼서 내려서 바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바다가 형성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요?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점점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자, 원시 대기를 이제 만들었고 이제 미행성 충돌이 없을 때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만들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점점 바다에 녹아서 어떻게 됐다? 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산소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 초기에는 산소가 이제 거의 없었는데 바다에서 드디어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생명체가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면 생명체가 뭘 하나요? 그렇죠.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 가지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바다에서 광합성 하려면 이산화탄소 필요하잖아요. 예, 이산화탄소 어디서 가져오면 되죠? 그렇죠.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있었죠. 그래서 바닷물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제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그 생명체가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하면서 산소의 양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점점 줄어들고 산소는 점점 늘어나는 게 이제 대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생물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생물권 하니까 또 중학교 때 배운 거 생각 안 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우리 그 지구에 이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배웠었죠. 그래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개 배웠죠. 그죠? 그중에서 생물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광합성 생물이 이제 출현을 했어요. 언제 출현했냐? 한 25억 년 전쯤에. 그러면서 얘가 이제 뭘 시작해요? 광합성을 시작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니까 대기 중에 뭐가 이제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까?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산소가 오존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한 6억 년 전쯤에 뭐가 이제 생겨났다? 오존층이 이제 생겨납니다. 오존층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렇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드디어 이제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든 생물들이 다 어디가 살았어야 돼요? 바닷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오존층이 생성되면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바다 생물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아까 산소 처음에 없다가 서서히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가 전체 대기 한 10% 정도를 차지했을 때 오존층이 생성됐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육지에 어떻게 됐습니까?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소가 전체 대기에 얼마 정도 차지해요? 예, 20% 정도 차지하죠. 좀 대충 설명했는데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도 한번 쭉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그 지구과학 시간에 따로 한 2시간, 3시간 배워야 되는 내용을 지금 1시간에 그냥 쭉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정리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57쪽에 활동하기에 이제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세 가지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답 좀 달아봅시다. 자,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직권과 수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했는데, 자, 우리 직권하고 수권은, 자, 직권은 우리 이제 뭘로 돼 있어요? 지각, 멘틀, 외핵, 핵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런데 멘틀과 핵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마그마의 바다가 있었을 때 뭐가 나타났다? 멘틀과 핵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지각은 언제 나타났다 그랬어요? 지각은?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미행성체랑 충돌이 이제 다 멈추고 나서 이제 지표가 어떻게 할 때? 냉각될 때 뭐가 나타났다? 지각이 나타났다 그랬죠. 멘틀과 핵은 미행성체랑 충돌하면서 지구 온도가 아주 높아서 마그마의 바다가 있었을 때 무거운 게 가라앉아 있고 가벼운 게 떠올라오면서 멘틀과 핵이 형성됐고, 지표는 언제 형성됐다? 지각은 언제 형성됐다? 이제 더 이상 충돌을 안 할 때 지표가 냉각되면서 형성됐죠. 수권도 얘기했는데 수권 바다는 언제 형성됐나요? 그렇죠. 이제 그 지표가 이제 냉각되면서 뭐가 내리기 시작해요? 예,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뭐가 만들어졌나요?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죠. 비가 내리면서 낮은 곳으로 모여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습니다. 과정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칠한 것들 잠깐 정리하도록 바랍니다. 자,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출현할 까닭을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했는데, 일단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 출현할 까닭은 지구 생성 초기에는 뭐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지구 생성 초기에는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 자외선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산소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산소량이 10% 됐을 때 오존층이 생겼다 그랬죠. 근데 원시 바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물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빛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외선을 물속에서는 차단이 되는 거고 있는 겁니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바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했고, 그러니까 생명체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바다에서 원시 생명체가 출현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간단하게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입시정지 누르고. 3번 지구가 형성되는 기권의 성분변은 어떻게 됐는지 조사하고 기권의 성분변화가 생물의 서식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토의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했었죠. 지구가 형성된 후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죠. 이산화탄소는 계속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자꾸 녹아 들어간다 그랬죠. 자, 산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한다 그랬죠. 왜 증가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광합성 생명체가 태어나면서 광합성 결과 산소를 내뱉는다 그랬죠. 자, 그럼 산소가 증가하면은 이제 드디어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오존층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드디어 육상에서도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물의 서식 환경이 어디로 확대됩니까? 육지로 확대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2학기에 가면 한 번 더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왜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조금씩 계속 여러 단원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정리해 놓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 단원은
지구가 형성된 후 지구에서 생명체가 출현했고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어떤 규칙에 따라 결합했는지 알아보자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뭘 알아볼 거냐면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각이나 생명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럼 만들어진 지각이나 생명체 현재의 모습이죠. 이런 놈들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제 결합했는가 그걸 알아보자는 게 다음 시간부터의 과제입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차 씨 수업하느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